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덩어리. 자, 솔리드가 되어야만 중량도 체크되고 부피도 체크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서페이스는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이거를 우리가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자, 이 명칭은 이제 3D 입문을 했기 때문에 솔리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얘도 솔리드고 덩어리죠. 덩어리. 자, 그렇지만 얘는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서피스, 서페이스 이름은. 자, 근데 NX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로 시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시트가 또 다른 뜻으로도 사용돼요. 얘를 시트라고 하는 기능 중에 보면 무슨 시트 이러면 서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곡선의 형태를 우리가 커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커브. 자, 그리고 총칭을 하는 거죠. 총칭을. 자, 이 커브는 스플라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스플라인.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자,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자, 마우스 컨트롤. MB가 이제 마우스 버튼이란 뜻이에요. MB1. MB1 플러스 Shift. MB2. MB2 꾹 누르면, MB2를 꾹 누르면, 그 다음에 MB2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1번에 해당되는 거는 물체를 선택할 때입니다. 3D NX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그럼 선택이 되나요? 저렇게. 물체를 선택할 때. 그때 첫 번째 버튼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능들 선택할 때도 역시 첫 번째 버튼이고, 이런데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첫 번째로. 선택하는 부분은 전부 다 1번 버튼이라는 거. 그 다음 2번 버튼. 2번 버튼은 줌인아웃, 이게 휠 마우스 버튼을 아래 위로 당기면 줌인아웃이 돼요, 이렇게. 물체가 커졌다, 작았다죠. 줌 배율을 당겼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줌 배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꾹 눌러봅니다. 너무 꾹 누르면 안 돼요. 너무 꾹 누르고 있으면 초점을 잡아요, 초점. 그게 아니라 그냥 살뿐씩 꾹 누르고 손 떼지 않습니다. 이거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화면이 돌아가는 거예요, 화면. 화면 회전입니다, 화면 회전. 물체를 회전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 이거 초점을, 내가 원하는 지점을 초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걔는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딱 누릅니다. 자, CAD에서는 엔터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능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엔터. 우리 키보드에 있는 CAD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엔터 기능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 버튼도 엔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엔터도 엔터고요. 스페이스바도 엔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설계를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제 스페이스바 푹 들어갔어요. 얼마나 때렸는가. 걔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거의 스페이스바를 많이 쓰고, 세 번째 버튼도 씁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잡고 하더라고, 마우스를. 저는 이렇게 해요. 이게 엔터, 이거는 로테이터, 이거는 선택. 이 세 버튼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라고 해요. 뭐냐면 여기에 있지만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팝업 창. 이걸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인데, 엔터는 세 번째 버튼이 아니에요. CAD는 엔터인데 두 번째 버튼을 딱 누르는 게 엔터입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제가 엔터라니까 막 이것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럼 이 키보드 엔터는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기능을 누르고 나서 숫자를 입력합니다. 30. 예. 그리고 나서 꼭 엔터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형된 형태가 보입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에서 제가 이렇게 물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50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는 거. 엔터를 치면은 얘가 바뀐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은 키보드 엔터. 요 다른 기능을 마치고 났을 때 엔터는 두 번째 버튼. 그럼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 두 번째 버튼이 훨씬 많죠. 이 두 번째 버튼의 역할이
롤 이 버튼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 번째를 누르면 화부창이 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확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물체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확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세 번째 버튼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Shift와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 자, 컨트롤은 자, 여기에 책에 보면 MB1 플러스 Shift는 선택되었던 오브젝트를 해제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키보드 상태에서 선택키로 이거를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이게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근데 얘도 클릭합니다. 얘도 클릭해요. 근데 아하, 잘못 선택했다, 얘는. 그러면 캐드 같은 경우는 언도어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딱 클릭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선택 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선택하면 선택, Shift 키 누르고 하면은 선택. 자, 그럼 첫 번째 기능은, 첫 번째 버튼은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에 보면, 아까 말했는데 얘는 많다고 했죠. 휠 버튼을 아래 위로 당기면 줌인 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휠 마우스를 한번 짧게 딱 누르면 엔터 기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면 포인트에 초점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MB2 플러스 Shift 또는 MB2 플러스 3 버튼, 얘는 펜 기능인데 저는 두 번째 버튼, 3 버튼을 저는 많이 써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눌렀을 때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됩니다. 손바닥 나오죠, 이게. 펜이에요, 펜. 화면 이동, 물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이동하는 겁니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눌러도 뭐가 된다? 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눌러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줌인 아웃이 됩니다. 줌인 아웃이. 자동적으로 줌인 아웃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확대했는데 절로 간 거예요, 절로. 땡기고 싶어. 그러면은 두 번째 버튼, 3 버튼 눌러서 옮기고 또 줌인 아웃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합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러면 다 끝났는데,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그러니까 뭐 이상이 뜹니다. 이거는 쉐이딩입니다. 쉐이딩. 자, 여기에 제일 중간에 밑에 있는 거를 딱 선택하면 엔터키 안 풉니다. 엔터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키 누르고, 자, 이 마우스를 돌려서 얘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딱 빼면은, 자, 이렇게 뼈대만 보이는 상태로 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태라고 하죠. 다시 한번 엔터키 딱 누른 다음에 제일 중앙에 있는 위에 쪽으로 가서 마우스를 딱 옮기고,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풉니다. 풀면은 색깔이 입혀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니까 아까 그림과 또 다르죠. 또 다른 기능들, 많이 쓰는 기능들을 여기에 등장해서 여기 바꿀 수 있나요? 바꾸지죠. 어디에서? 역시 사용자 정의에서. 여기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사용자 정의. 그럼 아까 창이 뜨죠, 이게. 사용자 정의 창. 여기 가면 단축키 있습니다. 단축키. 여기에 보면 응용 프로그램, 얘를 딱 누르니까 이게 나오나요? 얘는 컨트롤 시프트 MB1 하면 이게 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컨트롤 시프트 MB2, 이게 스케치고, 컨트롤 시프트 MP3, 그럼 이게 뜨고. 그리고 뷰는 여기 뜨고. 이걸 어떻게 바꾸는데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뜬 상태에서 아까 우리 했던 명령으로 가서 내가 이걸 빼고 싶어. 어떤 거? 면 해석을. 그럼 셀 빼버린 거예요. 해석을 빼버린 거예요. 빼고 다른 애를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NX 구성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위에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다운 메뉴.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죠. 풀다운 메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풀다운 메뉴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몰드 마법사라는 게 없는데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안 꺼내서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눌러봅니다. 응용 프로그램. 여기 보면 NX에서 나오는 모듈들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델링, 우리가 지금 하는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리고 어셈블리. 이 어셈블리가 지금 눌러져 있으니까 진하게 되는데 얘를 딱 꺼볼까요? 위에 사라지죠. 요걸 누르면 나타납니다. 이 금형이라는 걸 꺼버리면 여기 아까 말했던 몰드 마법사도 안 나오죠. 얘를 누르면 몰드 마법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 돈이라고. 프로그레시브다. 이것도 역시 프레 쪽이죠. 얘가 되게 하려면 이 모듈을 사야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전극 설계, 엔지니어링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뭐 차량 설계 자동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보면 NX용 옴니캐드라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프로그램인데 얘는 기능 한 개에 6천만 원. 기능 한 개, 이런 요 기능 하나가 6천만 원.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그게 옷수로 파워풀해요. 자, 뭐 이런 것들이 모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조가 캠이에요. 캠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콘이 싹 바뀝니다. 제조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럼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거는 캠용 아이콘이에요. 아까 모델링 어디 갔나요? 없지. 캠밖에 없죠. 곡선, 해석 이런 것들은 되는데 일반적인 모델링이 안 돼요. 모델링 가려면 응용 프로그램에 이렇게 모델링을 눌러주시면 이게 바뀐다는 거. 자, 이게 풀다운 메뉴다. 자, 풀다운 메뉴의 그 첫 번째는 홈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솔리드 모델링에 대한 기능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여기에 특징 영상. 일명 영어로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특징 영상. 특징 영상이 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NX에서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에 있다. 여기하고 여기 공면에 있다는 거. 공면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이름 안 와봤자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듈들이 많아요. 이거 치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 같은 금형에서 쓰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한 개의 단품 설계가 아니라 각각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설계가 어셈블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 곡선 아까 말했던 곡선 안에 스케치가 다 있어요. 스케치부터 해서 일반적인 파생 곡선, 드라이브 커버, 그 다음에 곡선 편집,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보면 또 이제 추가적인 곡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곡면, 아까 말한 서페이스라고 있죠. 곡면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면을 자르고, 곡면을 펼치고, 곡면을 뜯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곡면에 있다는 거. 곡면에. 다음은 해석. 자, 이가 중요한 기능입니다. 해석의 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책에 없는, 일반적인 다른 서적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는 영역 체크. 이거는 금형 설계를 위한, 이거를 못하면, 이거 안 하고는 금형 모델링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없어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더보기에 보면, 여기 바디 측정이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바디 측정. 바디는 솔리드 바디도 되지만, 서페이스도 바디예요. 시트 바디라고 해요. 이게 중량이 되느냐? 얘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중량은 못 구하죠. 부피를 구할 수 없죠. 부피를 못 구하면 중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 길이. 단순하게 그냥 길이만 측정할래. 그 외에 또 일반적으로 좀 특수하게 측정할래. 측정하는 기능들이 여기다 있어요. 측정.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 해석도. 그 다음 뷰. 뷰는 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죠, 방향.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물체를 볼 때 시각의 위치가 어디냐, 위에서 보고 있느냐, 정면에서 보고 있느냐, 오른쪽에서 보고 있느냐, 밑에서 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화면 이동을 시킵니다. 화면 이동을. 그게 여기에 있는 뷰 방향입니다. 뷰 방향. 자, 그 다음에 가시성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물체를 잠시 숨긴 걸 꺼내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단면을 자른다고, 3D에서 단면을 잘라서 본다든지. 그리고 아까 뭐 색깔 여기에 있죠. 색깔이 여기 보면 정적 와이어 프레임을 누르면 색깔이 다 사라집니다. 뼈대가 보이죠. 하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된다? 형상이 색깔 입힌 모양이 나온다. 근데 얘는 안에가 보이는 얘는 왜 안 볼까요? 얘는 투명도를 줘서 보여요. 투명도. 안쪽 내부가 볼 수 있도록 안에 투명도를 주면 이렇게 안에 보여요. 얘는 투명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뷰에 있다. 렌더링. 렌더링은 우리는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가르쳐 주긴 할 거예요. 간단하게. 렌더링이 먼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테고, 렌더링. 얘는 지금 색깔만 입혔잖아. 근데 렌더링은 색깔만 입힌 게 아니라 이 물체에다가 재질의 어떤 형태라든지 배경 쪽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거 렌더링 말고요.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 가면 쉐입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용 툴이에요. 역시 모두 또 사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NX 내에서 돌려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렌더링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가 디자인처럼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도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쓰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다른 모듈에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수식, 자 이게 익스프레션이라고 있습니다. 연관성 설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식. 그리고 스프레시드는 뭐 알다시피 NX는 엑셀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 패밀리는 이제 DB 구축할 때 많은데 형상이 복잡한 거 하려면 좀 힘들고요. 형상이 간단하고 대신에 얘는 어셈블리를 해야 됩니다. DB를 구성할 때. 개체 이동, 물체를 화면 이동이 아니라 아예 물체를 이동하는 거. 자, 이제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얘가 가는데 쟤도 가지?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PMI는 얘는 3D 내에서 치수를 뽑아보는 겁니다. 3D 내에서 2D의 치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치수를 좀 캡처해갖고 회사에 어디서 업체에 보내야 되는데 이 치수 기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치수 기입.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NX에서 구동될 수 있는 모듈들 몰드마법사는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끄면 사라집니다. 얘는 따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EGP 어드밴서. 성형에서 관련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팝업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그 첫 번째가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J, 얘 컨트롤 키를 가지고 있는 에디트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와 개체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물체의 속성을 바꿔서 색깔이라든지 투명도라든지 안 그러면 모서리에 관련된 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 단축키가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L. 컨트롤 L은 뭐냐면 레이어 스팀.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다가 번호를 주거나 이름을 부여하거나 하는 기능이 레이어 스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홈으로 와서 자, 기능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딴 데 그냥 숨었는데 걔는 편집이니까 메뉴에 편집에 보면 개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J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서 일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 J. 자, 컨트롤 J를 누르니까 자, 이게 이제 이 기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이거는 다른 기능에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기능도 물체를 선택해야 되는 기능이 나오면 이게 뜹니다. 클래스 셀렉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객체 선택, 그리고 모드 선택, 선택사항 뒤집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드 선택을 눌러버리면 객체 선택일 때는 한 개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모드 선택 그러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화면 밖에 있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모드 선택했을 때 CAD는 O라 그러면은 보이는 안 보이는 다 선택이 되는데 NX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사항 뒤집기는 얘를 누르면 이제 풀려버리죠. 방금 만약에 얘를 하나 선택했는데 선택사항 뒤집기 그러면 이것 빼고 다 선택해야죠. 자, 이게 객체 선택, 모드 선택, 선택사항 뒤집기. 다음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33페이지 Edit Object Display. 얘서 지금 뭐랬다?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그냥 객체 선택 상태에서 물체를 하나씩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 말고 이름으로 선택인데 지금 얘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 부분들은. 그때 여기 안 나와요. 이름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 카테고리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습니다. 얘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접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중요합니다. 필터. 필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터는 우리가 뭐 필터링 한다 해도 걸러내는 걸로 걸러내는. 어떤 식으로 걸러내냐. 자, 여기에 보면 필터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필터, 유형 필터. 여기에 있는 유형 필터 똑같은 겁니다. 얘가 유형 필터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고 가만 놔두니까 자, 저기 뜨죠. 유형 필터. 선택 항목을 특징 개체 이용으로 필터링 한다. 여기에 있는 도 유형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필터가 있고요. 요 안에도 보면은 레이어 필터와 그리고 컬러 필터, 색상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색상 필터 있는 것처럼 똑같다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안 써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 여기를 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 두 개는 솔리드, 얘는 서페이스, 그 다음에 이들은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형에서 이걸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도 됩니다. 눌러서 솔리드 바디만 선택하겠다. 그럼 솔리드 바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게 되면 솔리드만 선택이 됩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자, 유형별로 솔리드냐, 서페이트냐, 곡선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분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레이어로 필터링 하겠다. 자, 여기에 탑업창에 가져오니까 레이어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보면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즉 이 물체에 대한 번호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안 나오는 분은 여기에 마우스 세 번째부터 여기 위에 이거 열 여기 레이어를 딱 클릭하면은 여기 레이어가 나올 겁니다. 자, 보면 블럭이 10번이고요. 원통은 2번이고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필터를 선택하고 몇 번? 6번이 아니고 100번 할까요? 100번. 100번을 클릭 그리고 확인. 역시 드래그. 자, 그리고 여기는 선택 필터 없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유형 필터를 솔리드 바디로 넣으면은 스플라인 내놔도 선택이 안 되죠. 선택 필터 없다는 따로 뭐 물체를 솔리드만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말이죠.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요것만 선택됩니다. 이게 100번이었어요. 여기 스플라인 100대 있습니다. 100번만 선택입니다. 여기 보이는 필터링 할 때 유형은 특별하게 걸리지 않겠다. 선택 필터 없음.
레이어는 100번, 그리고 드래그 하게 되면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색상 필터. 색상 필터는 지금은 뭐 동일한 색깔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색상 필터 누릅니다. 색상 필터. 요걸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색상 필터를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개 다 됩니다. 그럼 색상 필터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 색깔 하나만 선택해서 세 개가 자동까지 다 선택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색깔에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만 중에 얘가 어떤 색깔인지 어떻게 알아? 이럴 때 여기에 보면 재밌는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개체에서 상속, 그러니까 선택한 물체의 촉성을 상속, 그러니까 추출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이 커브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커브 하나를. 그리고 그러면 이 커브의 색깔과 번호가 싹 바뀝니다. 이거에 대한 속성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모두 선택.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색깔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J. 색상 필터를 누르고, 자, 여기에 있는 개체에서 상속을 누른 다음에 이 면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레이. 그리고 확인.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A가 이 모두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과 동일한 색깔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클래스 선택. 얘가 컨트롤 J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기능에서 이게 선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무브 오브젝트 컨트롤 T 해도 이렇게 떠요. 요건이 뜹니다. 이게. 얘는 직접 지가 선택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몇몇 개는 지금처럼 클래스 선택이 뜬다는 거. 자, 이게 개체 속성 편집. 다음은 이제 레이어 관리입니다. 레이어 세팅. 단축키는 컨트롤 L입니다. 컨트롤 L. 자, 그러면 레이어 설정이 뜹니다. 자, 그러면 2, 3, 4, 5, 6, 10, 12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어떤 개체에서 그 레이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블록이 어딘 건지 모르겠어요. 이 블록이. 이럴 때 이 블록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번호가 선택이 됩니다. 자동으로. 즉, 이 말은 10번이다 이 말이죠. Shift 키를 풀고 옆에 있는 요 노란색 서페이스를 선택하면 지가 저렇게 3번이 나와요. 아, 이게 3번이구나. 이렇게 레이어로 물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세팅즈는 레이어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자, find layer from object, 즉 개체에서 레이어 찾기란 뜻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얘가 몇 번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레이어는 현재 물체의 작업할 때의 레이어입니다. 자, 지금 이 블록 두 개를 생성을 했는데 이 블록의 레이어는 몇 번일까요? 이게 6번입니다. 왜? 현재 작업 레이어가 6번 됐기 때문에 내가 뭐를 만들더라도 항상 걔는 6번이 되는 거예요. 얘를 다 클릭해보면 6번에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미리 레이어를 줘서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6번인데 일반적으로 1 엔터. 그러면 1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작업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바꾼 상태에서 블럭을 얘는 지금 레이어가 6번이라고 했습니다. 666 생기죠. 작업 레이어가 지정되었을 때는 새로 만드는 것들은 무조건 작업 레이어의 번호로 간다는 거. 지금 1번을 워크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아까처럼 블럭을 누르고 그냥 아무데나 지점 찍었다가 확인을 하면은 얘는 몇 번이 된다? 예, 1번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6번이죠. 왜? 워크 레이어가 6번이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6번이 되는 거고, 얘는 1번을 워크 레이어를 했을 때 만들고, 그러면 할 때마다 레이어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귀찮아서.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 만들고 나서 레이어를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미리 할 때마다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볼 수 있음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 수 있음만. 이게 뭐냐면은 6번을 현 상태에서 딴 걸 놔두고 6번만 체크를 할게요. 6번만 체크하면 이 체크되어 있는 왼쪽이 이렇게 꺼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1, 2, 3, 4, 5, 6번은 어떻게 된다? 예, 볼 수 있음만 하게 되면 얘가 안 사라져요. 항상 이 화면 위에 나오게끔 하는, 화면 위에는. 자, 이게 볼 수 있음만이에요. 화면 위에 얘만 나올 수 있게끔. 얘는 어떤 부분을 써도, 얘 물체를 숨기는 기능을 써도 얘는 안 숨겨집니다. 6번, 항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있던 이 체크를 끄면은 어떻게 된다? 예,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 예, 그 다음은 현재 그 레이어에 개체가 몇 개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당기니까 카테고리라고 뭐 하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카바, 하카바 뭐 이름이 붙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이름이에요. 레이어 이름.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여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체크하면 아까하고 좀 바뀌죠. 네, 여기서 이름을 새로 생성해서 그 물체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표시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모든 레이어 밑에 개체가 있는 레이어, 모든 선택 가능한 레이어, 보이는 모든 레이어라고 적겠습니다. 책에서는 all 레이어, 모든 레이어는 모든 레이어를 다 표시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던 없던 다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위드 오브젝트는 현재 레이어 안에 물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만 보이고 물체를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나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 위드 오브젝트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all selectable 레이어는 워크 레이어만 표시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all visible 레이어는 즉 보이는 모든 레이어는 물체는 보이고 선택은 안 됩니다. 물체만 보이고 선택은 안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NX에서 현재는 개체가 있는 레이어인데 요거를 모든 레이어 그러면 모든 전체 레이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뭐 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개체수라고 개수가 표현됩니다. 요것만 안에 있고 다른 레이어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레이어를 다 보고 싶을 때는 모든 레이어 이게 아니고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레이어만 나와라. 그러면은 2, 3, 4, 5, 6, 10에 100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 모든 선택하는 레이어 이러면은 예, 선택 가능한 워크 레이어에 선택 가능한 레이어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보이는 모든 레이어 뭐 이거는 뭐 예,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모든 레이어로 했다가 아니면 이제 복잡하니까 개체가 있는 레이어 일반적으로 이걸 두고 하다가 한 번씩 모든 레이어가 다 보이고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많이 쓴다는 거. 그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카테고리 추가는 여기에 카테고리 디스플레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레이어 세팅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다 안 했죠, 제가. 요거죠. 단축키가 컨트롤 J라고 했습니다. 클래스 셀렉션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개체에서 뭐 사각 블럭 아무거나 선택할까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얘 선택하고 확인. 그럼 이 창이 뜹니다. 20, 30, 33페이지.
처음에 레이어, 칼라, 선폰트, 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창에. 네, 레이어, 색상, 선폰트, 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록을 찍은 다음에 번호를, 지금 이 블록의 레이어가 4번입니다. 근데 내가 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14번으로. 자, 너무 세게 때렸어요. 컨트롤 J 선택을 하고 레이어 24번 엔터, 컨트롤 J 선택하고 여기를 34번 입력을 하고요. 그럼 색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색상 누른 다음에 자기 원하는 색 줍니다. 자, 이때 주의해서 주황색과 보라색은 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선택했을 때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그럼 이게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황색은 쓰지 마세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럼 색깔이 바뀝니다. 레이어와 색깔을 바꾼 겁니다. 이런 다음 적용하게 되면 꺼지죠. 자, 꺼진 거는 아까 했던 단축키 컨트롤 L이라고 했죠. 레이어 세팅 눌러서 34번을 켜면은 34번 레이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과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확인. 개체 속성 편집이에요. 속성을 편집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J. 자,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커버 하나를 선택하고요. 자, 이거에 대한 선 폰트를 어떻게 점선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뀝니다. 속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선에 대한 타입의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굵기가 나와라는 옵션이 표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굵기가 안 나와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 개체 다시 강조 표시, 새 개체 선택. 자, 이제 새롭게 다른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새 개체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블럭 아무거나 누르고 확인. 그러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반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쭉 그래프를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명도가 되죠. 이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상태의 블록으로 변경이 됩니다. 안에 내부를 보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색깔을 잘못했다 이게. 근데 다시 선택하려니까 귀찮다 이럴 때는 요 위에 있는, 바로 한 칸 위에 있는 개체를 다시 강조해라. 얘를 클릭하면 방금 선택했던 게 다시 한번 재선택이 됩니다. 이게 개체 다시 강조 표시.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색깔을 다른 색깔로 적용,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방금 선택했던 애가 다시 선택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 개체는 방금 선택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를 다시 선택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역시 새 개체 선택을 누르면 클래스 셀렉션 뜹니다. 이 상태에서 이 블럭을 선택하고 확인. 레이어를 따로 줄 수가 있겠죠. 16번에 컬러는 연보라색이다. 여기 선택하고 적용하게 되면 걔가 사라진다고 했죠. 컨트롤 L 눌러서 16번을 켜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는 컨트롤 J. 마지막 남은 블럭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이 블럭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자, 앞으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inherit이라는 뜻인데 아까도 inherit이 한번 나왔습니다. 얘가 상속하다는 뜻입니다. 상속. 얘가 6번이에요. 현재 색깔도 이 색깔이고. 자, 이런데 회색에 6번인데 상속을 누른 다음에 그 말이 무슨,
내가 다른 A의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투명도가 되어 있는 이 물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예, 적용, 똑같이 바뀝니다. 얘가 그리고 레이어도 레이어는 6번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바뀌면 다시 해볼까요? 개체를 다시 강조 표시, 예, 상속, 요게 아까 연보라 했던 얘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레이어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적용, 네, 이거하고 똑같이 바뀌고 다른 물체의 개체 속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상속, 개체, 다시 강조, 새 개체. 근데 진짜 하나 남았어요. 걔가 뭐냐면 부분 음영처리입니다. 부분 음영처리. 자, 확인하고 나와서 자, 물체가 다 보이게끔 한 다음에 컨트롤 J. 자, 여기 실린더를 선택하고 실린더 확인. 자, 그리고 얘를 부분 음영 처리를 체크합니다. 부분 음영 처리 체크 확인.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분적인 음영 처리라는 것은 다른 애들은 음영 처리하지 않고 내만 음영 처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색깔 입히기 하는 렌더링 스타일 드롭입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에 쭉 내려가면 뭐가 있다? 예, 부분 음영 처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봅니다. 누르니까 다른 거는 다 꺼지는데 내만 혼자서 색깔 입히기, 음영 처리가 되는 어떤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부분 음영 처리. 그러니까 많은 부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애들만 색깔 입히기 하고 나머지는 색깔 입히기 하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J의 기능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먼저 레이어 번호 주기, 또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선에 대한 폰트 이렇게 점선이냐 실선이냐, 이 선의 굵기 0.7 더 굵게 해볼까요? 세 개체 선택. 자, 이 커버 세 개를 선택하고, 자, 이거를 0.1이 아닌 2로 합니다. 2로. 그리고 적용. 다음은 쇼와 하이드입니다. 쇼와 하이드. 말 그대로 보이기, 보이지 않기. 자, NX는 자, 이거는 부분 음영체를 하지 말고 전체 음영체를 하시고요. NX는 크게 NX뿐만 아니라 3D 모델링들은 대부분 화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1번 화면이 있고 이 뒤에 2번 화면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물체를 뒤 화면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화면이 이렇게 있고 뒤에 여기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하고 삼각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삼각형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똑같은 위치에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물체를 일로 보내는 기능. 이게 블랭크라는 기능입니다. 블랭크라는 거예요. 블랭크. 여기서는 블랭크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숨기기란 뜻입니다. 숨기기. 단축키는 이 단축키를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어떤 거? 여기서 컨트롤 B 이게 숨기기입니다. 숨기기. 일명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B. 컨트롤 시프트 B는 화면 전환입니다.
자, 여기가 A 화면이고 B 화면이면 현재 B 화면이 앞으로 오고 A 화면이 뒤로 가는 겁니다.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컨트롤 시프트 B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애가 A 화면이 B 화면 들어가고 B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시프트 B.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K. 얘는 가져오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B에 있는 화면에, 그러니까 즉 이 상태에서 A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시프트 K예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3개 있습니다. 3개. 컨트롤 시프트 U는 현재 화면에 다 모이기입니다. 다 불러오기. 자, 얘는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컨트롤 W. 근데 컨트롤 W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 이거 컨트롤 B, 하이드, 숨기기, 대상물을 지정해서 숨긴다. 그 다음에 인버터 소운 앤드 히든 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시프트 B, 화면 표시 반전. 아까 이거 됐죠. 이렇게 A 화면과 B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반전.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K, 얘는 숨겨진 대상 중 지정한 대상을 표시. 아까 말했죠. 뒤에 있는 물체의 어떤 부분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에 show all, 현재 숨겨진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보이게. 컨트롤 시프트 U. 아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에 표시 및 숨기기 컨트롤 W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B도 없고요. 컨트롤 시프트 U도 없죠. 그럼 이 안에다 넣을까요? 예, 사용자 정의.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여기 빈 여백의 마우스 세 번째 버튼. 그리고 사용자 정의. 자, 여기에서 메뉴 플러스 누르고 편집 플러스 누르고 저기 가면 표시 및 숨기기 있습니다. 위에 세 번째 편집에 메뉴 편집 표시 및 숨기기.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모드 표시 있습니다. 모드 표시를 클릭한 상태에서 손 떼지 말고 쭉 갑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펼쳐지죠. 그러면 요 제일 밑에다가 놓을까요? 이렇게 놓습니다. 모드 표시. 자, 그 다음에 표시 및 숨김 반전. 그리고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기기 밑에다가 놓을까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컨트롤 W,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B,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시프트 K, 컨트롤 시프트 U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자, 롤 바꿨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에 몽키하고 스패너하고 망치 들어가서 78기 롤에다가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역할 저장 꼭 눌러줍니다.